되는 거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네. 보기에 새정치연합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또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아까도 이제 우리 김총수가 저한테 뭐 지나치게 여당까지 걱정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의 집권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료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여당을 걱정해요. 그래서 야당 내부에 존재하는 여당끼를 쫙 빼야 된다. 여당이라면 이제 정부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를 걱정하는.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무슨 조세개혁을 하자.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을 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을 관점을 걱정해야 게 아니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곤란을 겪고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민해야 될 것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군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네. 사법경찰 제도를 그 조항에 넣는데도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다가 설령 이걸 가지고 뺄지라도 일단 사법경찰제도 넣어놓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였어요. 새누리당과. 기존의 사법질서상 사법체계상 이것은 좀 안 맞고 우리가 후폭풍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기본적으로 거죠. 프레임 전쟁에서 먹혔네. 네. 그쪽이 짜놓고 종편이나 언론이나 포털 통해서 막 밀어내고 있는 프레임을 그쪽 고스란히 받아들였네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황교안 장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조항을 넣을 때 미리 걱정을 해요. 자기가 미치 지금 장관인 줄 알고 거꾸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야당이거든요. 선명 야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같은 SNS 시대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홈페이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도 한때 없었어요. 당대표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게시판을 없앤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모바일 투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 흐름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모바일을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들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항목으로 주장했어요. 최고위원회 할 때 조중동의 신문을 스크랩해서 복사를 갖고 와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어제 정치행보를 잘했네. 조중동 못했네. 스크랩 해가지고 보면서요? 예, 예. 굉장한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한결의 경향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앞부분에 올라오는 게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걸 먼저 보고 예. 그 평가에 따라 예.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평가를 하니 그러니까 미리 사전 검열을 하는 거죠. 그 프레임에 계속 먹히는 그렇죠. 거죠. 바보지. 예. 저쪽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 예.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보 그것도 아니야. 하자. 그런데 730 재보궐선거 있었던 7월 30일 날은 SNS에서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고 빅데이터가 뭔지 분석하고 빅데이터가 뭔지 버즈량은 뭐가 제일 뛰어났고 당연히 많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같이 그동안 견줘서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어 전혀. 그러면 조중동 스크랩하는 거 그거 읽고 그걸 민심으로 파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실상 진짜입니다. 그건 믿기 심각한데요. 힘들다. 네. 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광속도로 변화 바보들! 광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그것이 SNS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네. 빅데이터로.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굉장히 번은 중요하죠.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팀이 매일매일 일일 자료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둔하고 느린 정당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꼰대 같은 정당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SNS 스마트 정당,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 되자라는 거고. 그 두 개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요. 야당성을 회복하고 여론과 함께 그 트렌드를 파악해가며 움직이자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안철수 측근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안철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한 얘기도 있는데 당내 권위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누군가가 지도부가 됐으면 그 지도부를 존중하는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저에 그게 대한 너무 없다. 비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꼭 정청래 의원은 이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존중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서는. 그걸 어떻게 자리로서 그걸 저는 이거는 송채경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송채경화 기자에게 그런 말을 했던 분을 저는 정면으로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비판했는데 이미.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비판할게요. 안산에서부터 시청까지 1박 2일을 걸었어요. 저도 걸었고 하루 동안 31km를 걸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1박 2일을 걸었어요. 야외 의원총회를 했어요. 청와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거기서 있다가 철수했거든요. 폭우를 맞으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국회의원이 30명이 넘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옳은 노선을 걷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다 호응을 하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살거나 죽거나 했던 주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총평을 하고 마감하도록. 네. 박영선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에 이제 부상하는 인물 중에 야당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상하고 있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죠. 박영선 대표가 최적의 인물이다. 현재 스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언론 환경이 이제 불리하잖아요. 노출의 기회 자체가 적어요. 우호적인 노출의 기회 자체가. 그 짧은 시간 내에 포지션 잡고 메시지 전달하려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야당의 리더들이. 그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다. 인지도도 있고 전달력도 훌륭하다. 거기에 하나 추가할 것은 네. 디테일에 강하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작은 노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자신의 이미지와 정당의 포지션을 전달하는 데에서 최적이다. 박영선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I agree with you. 그리고 또 패배 가운데서도 승자를 따지자면 네. 손학규 전 대표 확 사퇴했잖아요. I don't agree with you가 아니고 I agree with you.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네. 가장 효과적으로 퇴장해서 기억을 남겼어요. 네. 뭐랄까요? 아싸한 거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네. 그러면 그 전에 손학규 대표 전 대표를 좋아했건 싫어했건 상관없이 짠하거든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언젠가 국민에 의해서 당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여지가 남았어요. 이때 제가 시 한 수가 생각나는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난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낼 여지를 만들고 떠난 거예요. 의도하지는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수라고 봅니다. 굉장히 네. 시의적소로 했다고 저도 봅니다. 찡한 여운을 남겼죠. 기억을 남겼다. 네. 정치인한테 중요한 건 기억이거든요. 어차피 평생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정치인에서 맨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딨어요. 근데 남긴 기억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아무 기억을 못 남긴 사람 해볼까요? 김두관 그렇죠. 전 저는 지사. 이제 야권의 오세훈 취급을 받게 됐어요. 오세훈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심한데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현재의 결과로서는 오세훈 전 시장보다도 못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 왜? 오세훈 전 시장은 아직도 타이밍 재고 있거든요. 김두관 전 지사는 너무 조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총수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김두관이 김무관이 됐다.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삐리리가 된 거예요. 아. 삐리리, 이게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삐리리거든요. 아무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화를 내거나 아까워하거나 그게 없어요. 제가 책 제목이 또 생각났어요. 삐리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정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슬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리막 정주행을 시작한 거거든요.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믿는 어떤 순간부터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동작의 민심이 2달 만에 바뀌었다. 네. 이런 식의 평가들. 왜냐하면 2달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선택했었는데 16%가 넘게 그래서 민심이 차이가 바뀌었다고 났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 박원순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 거고 이번에는 야권 세력이 그걸 못 해낸 거죠. 신나지도 않고 뭐 설레지도 않고 막 짠하지도 않고 박원순 시장을 찍은 사람들이 기동민도 찍을 거야. 이렇게 진짜 허무맹랑하게 생각해서 광산에 있던 기동민을 서울로 불러 동작에 꽂은 것 자체가 정치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민심이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동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원순을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안 않았다는 나왔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바람이 불고 안 불고의 차이죠. 자, 또 누가 있죠? 이정현.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 예산 폭탄 때문에 당선됐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분석이고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무례한 그 연인한테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운 거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난다? 그 마음의 빈틈을 찾아낸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김준배의 다이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수일이 이어지는 순간부터거든요. 예. 제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건 임태희, 친이계의 몰락인 거죠. 상징하는 것은. 별 도움을 못 받았나 봐요. 거기 싹쓸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무성.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김무성 의원을 주목치 않을 때. 근데 내가 그때 외칠 때는 다들 A 하더라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작적인 마인드나 정치적 책략 혹은 뭐 포지션 선점이나 비디오 오디오도 돼요. 여권에 먹혀요 이게. 그리고 낮과 밤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 비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다. 낮도 밤이랑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 대중 앞에 나섰을 때 네.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할 줄 알아요. 적어도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 줄 알아요. 상대하기 쉽지 않은 저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네. 선거 결론에서.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여당의 프레임이 깔리기 시작할 것이고 네. 여기에 저항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야당이. 네. 쉽사리. 근데 저는 이 민생이라는 단어는 사기라고 봐요. 너무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건 다 야당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야당을 안 찍나요? 아니잖아요. 네. 쓸모가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 야당이 내 마음을 대변해서 대신 싸우거나 대신 발언할 것이다. 마음을 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신경 끄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라 이거지. 앞으로의 그 새정치가 전국을 돌파해 나갈 때 각종 프레임이 이제 덮쳐올 텐데 그 민생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송채경화 기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당을 바꾸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좀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짐 체인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짐 체인지.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방시함 레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예. 스스로 만들어낸 찬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찬스가 만들어졌다. 이럴 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일이 왔거든요.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정당에게도 이걸 찬스로 봐야 된다. 사실 이 정도 임팩트가 없이 어설프게 이기렸는지 졌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면요 계속 그렇게 갔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축하한대요. 아니 지금 뭐 추상집한테 뭐 지금 재뿌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서 딱 끊고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 문제는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습하고 당을 재건하는가. 그러니까 잘해라. 그리고 축하한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우울해하지 마라.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찬스다. 사실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간만에 오디오로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 끝! 이게 웃기다.